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들 중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와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한국인들만의 도덕적인 모습, 그리고 굳이 누군가 보고 있고 감시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한국인들만의 특성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들과 함께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렇듯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사건 사고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한국인들의 이런 양심적인 모습을 매우 존중하고 배우려 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일종의 민폐 행동이라는 도덕적 교육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량함의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에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발생하는 일을 겪는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마치 유토피아의 천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체코에서 전문 정비사로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는 한 외국인은 인생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매우 긍정적이고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글과 사진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작성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는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며 엄청난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이 외국인이 작성한 해당 글로벌 커뮤니티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드러나와 같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난 뒤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험의 글과 영상들을 정말 많이 올리고 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해 수십 번이 넘게 방문한 나로서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한국에서 겪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경험과 사진을 이곳에 작성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단 하나의 사진과 글로 이해시켜주기 위해 지금 나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일단 나는 체코에서 오직 자동차의 정비와 수리만을 담당하는 전문 엔지니어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근무해왔고 이러한 긴 시간들에 걸맞는 자동차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경험과 믿기 어려운 각종 사건 사고들을 체코에서 상당히 많이 겪어왔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인생의 절반을 투자할 만큼 정말 오랜 시간 근무해온 체코에서의 나의 엔지니어 근무 사업체가 단 하루 만에 파산해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산 직전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근무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좋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근무지에서 반강제적인 해고 아닌 해고를 당해 약 1년여의 시간을 정말 그 어떠한 자동차도 만지지 못한 채 그저 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매우 우연한 계기로 나는 한국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각종 콘텐츠에서 보이는 한국의 다양한 명소들의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마침 일도 쉬고 있었고 딱히 다른 것도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라고 생각한 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행해보지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매우 장시간의 여행 일정을 계획해 한국을 가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나는 일반적인 여행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에서 내가 가진 능력인 자동차 정비 능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어느 정도 알아놓은 뒤 그곳에 직접 도착해 한국어는 미숙할지 몰라도 나의 정비사로서의 실력을 그곳의 한국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어 일정 기간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볼 수 있는 색다른 도전 또한 계획하기에 이르렀고 이 도전은 나의 지루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활력을 줄 것이라는 확신마저 있던 상태였다. 그렇게 나는 2달여의 기간을 거쳐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곧바로 숙소에 짐을 푼 뒤 아름다운 한국을 여행하기 전 미리 알아봐둔 한국의 정비소로 바쁜 걸음을 재촉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정비소에 도착해 어느 정도 무모할 수 있는 나의 일자리 구하기 작전은 그곳의 한국인들과 대화가 매우 원활히 진행돼 약 7일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으며 자유로운 근무 형태로 마치 체험과도 가까운 모습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나 또한 나의 부탁을 들어준 한국인들에게 매우 감사한 마음을 느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비사로서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그곳의 한국인 정비사들에게 정말 많은 기술을 배워나가고 소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약 3일 정도 근무하게 되었을 때 나는 매우 뜻밖의 출장을 나가게 되었는데, 나는 이때까지도 내가 앞으로 겪을 일이 나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동차 정비소 근무 직원 중 한 한국인은 나에게 수원의 도시 외곽에 있는 한 공동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요청이 들어와 나와 함께 그곳의 경치도 구경할 겸 해당 지역에 출장을 가자고 했고, 그렇게 나와 한국인 정비소 직원분은 외곽 지역에 위치한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나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보게 되어 나의 앞에 놓인 자동차를 수리하기는커녕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살펴보기에 바빴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약 수십여 대의 자동차들이 모두 자동차 번호판이 온전히 부착되어 있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 있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을 살펴보았음에도 단 하나의 자동차도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체코에서만 하더라도 야외에 잠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만을 전문적으로 훔쳐가 그것을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전문 도둑 그룹이 있는 것도 모자라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잠깐 멈추는 그 순간에도 자동차의 번호판을 강제적으로 뜯어가는 오토바이 도둑들이 거의 매일 도로에 상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체코 대도시에 있는 각종 고물상에 가게 되면 도둑들이 팔아버린 번호판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둑들 때문에 번호판이 사라진 자동차에 고물상에서 판매하는 번호판을 역으로 부착하는 황당한 문제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동차의 번호판은 내가 살던 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지갑과 같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전문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고, 체코에 거주하는 시민들 또한 항상 자동차의 번호판이 도둑맞을 것을 염려해 자동차에 여분의 번호판을 넣고 다니는 도저히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사건마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의 눈으로 마주한 한국의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온전히 자동차의 번호판이 전부 부착되어 있어. 나는 나의 한국인 정비사 동료에게 한국에서는 번호판을 훔쳐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물어보았고, 그 한국인 동료는 번호판을 훔쳐가봐야 아무런 쓸데도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누가 훔쳐가냐며 오히려 훔쳐가는 도둑이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는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곳의 주차장만 그럴 것이라 생각해 수리 요청이 들어온 자동차의 모든 수리를 완료한 뒤 나 혼자서 수원에 있는 모든 주차장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약 8군데가 넘는 주차장들을 전부 돌아다녀 보았음에도 단 하나의 자동차도 번호판이 뜯어지거나 없는 자동차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근처의 고물상까지 매우 어렵게 수소문에 찾아갈 수 있었으나 그곳에서마저도 단 하나의 자동차 번호판도 전혀 구입할 수 없어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결국 나는 이것이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도덕적인 문화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오늘도 나의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나라에서 사는 것에 크나큰 슬픔을 느끼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며 도둑 집단에게 매우 쉬운 털이 물건 중 하나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외국인들의 댓글을 통한 해외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바보 같은 것 아니야? 그야말로 눈앞에 공짜 돈이 널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러한 무료 자동차의 번호판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도덕적 신념과 생각이 상당히 깊은 나라 중 하나이기에 각종 범죄와 도둑 사고들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왜 훔쳐가는 것인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둑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전혀 사라지지 않는 나라라니 이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난 이 글을 올린 외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된다. 실제 한국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남의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가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행동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 한국인들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 어떤 고물상을 가더라도
지폐처럼 뭉쳐져 있는 돈다발과 같은 번호판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미국의 도둑 단체들은 더 이쁜 번호판을 모으기 위해 이것을 훔친다고 알고 있어. 정말이지 황당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한 수준 낮은 미국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릴 정도이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오늘부터라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난 곧 한국에 갈 것이다. 분명 한국에서는 저 글쓴이의 내용처럼 남의 번호판을 훔쳐가는 사건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한국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살아가고 있지만 번호판과 관련된 도둑 사건이 일어난 것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거의 없을 정도이다. 나의 한국인 친구에게 이 글을 보여주니 번호판을 훔쳐가는 나라가 있냐면서 나를 굉장히 놀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의 번호판을 훔쳐가는 사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이 친구는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을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고 있다. 한국의 대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글쓴이와 비슷한 생각을 꽤 오래전에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자동차의 번호판이 전부 부착된 것도 모자라 그것이 매우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어.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매우 우연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바로 어제 나의 자동차 번호판은 사라지게 되었다. 어떤 도둑이 훔쳐갔는지는 몰라도 이번으로써 벌써 4번째에 달하고 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이러한 글을 볼 때마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매우 슬픔을 느끼고 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유럽의 나라에서 길거리를 조금만 나가보면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는 상황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저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남의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가지 않는 것은 오랜 시간 도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온 한국인들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인 것 같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